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의사의 바이오해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수면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잠을 많이 못 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회에서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이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더 안 좋은 수준의 반응 속도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피로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판단력 저하, 주의력 감소, 반응시간 지연 등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한 의사에게 몸의 일부를 잘라내고 다시 고쳐서 봉합하는 수술을 맡기는 것 어떠신가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모두의 수면과 또 삶의 질에 중요한데 바이오해킹의 정말 중요한 기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사, 운동, 또 정신건강과 함께 4개의 바이오해킹의 기본으로 삼고 수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수면의 힘을 과소평가하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분명합니다. 좋은 수면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바이오해킹과 장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데 수면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신체 건강에 수면이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많은 메타 분석이 수면이 우리 몸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러피언 하트 저널에 발표된 주요 메타 분석에서는 짧은 수면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수면이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이오해킹의 핵심은 심혈관 건강을 최적화하는 것이며 수면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당뇨협회지 학술지인 다이어비티즈 케어에 실린 이 논문에서는 수면 부족이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관성은 특히 우려스럽습니다. 바이오해킹을 통해 혈당 조절을 최적화하는 것도 장수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며 수면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잠을 너무 많이 자도 또한 너무 적게 자도 당뇨병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바이오해킹의 기본인 밸런스를 맞추는 것, 즉 중용사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적당한 수면은 안정적인 혈당 위로 인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기분 변화를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오비서티 사이언스 원드 프랙터스의 메타 분석에서는 수면 부족과 비만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널 오브 퍼블릭 헬스의 논문은 수면이 너무 길 때 비만과 연관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해킹을 통해 최적의 체성분과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장수 전략에 포함되며 수면은 이 목표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체중과 균형 잡힌 호르몬은 활력과 자신감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한국에서 나온 논문들도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 논문은 수면을 적게 취한 분들이 비만일 확률이 1.2배나 더 높았고 복부 비만의 경우는 1.3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만성질환뿐만이 아닙니다. 수면은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슬리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수면 부족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수면 중에 염증 및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이 생성 및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바이오해킹의 목표 중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이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은 이를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강한 면역 체계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고통과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한데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통증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몸이 통증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통증 관리는 장수와 삶의 질을 위한 바이오해킹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므로 수면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정신 건강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수면과 정신 건강 사이의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수면 부족은 정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정신 건강 상태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널 오브 어펙티브 디소더의 메타 분석에서는 불면증과 우울증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수면 문제는 종종 우울증의 전조 또는 결과입니다. 정신 건강은 장수와 웰빙에 필수적이며 수면은 정신 건강을 위한 바이오해킹의 핵심 요소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정신 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술지 슬리프과 슬리프 메더선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수면 장애와 불안 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했습니다. 불안과 수면 문제는 종종 함께 나타나 악순환을 만듭니다. 슬리프 메더선 리뷰지에 실린 이 논문은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성인이 대부분의 변수에서 정상 대조군보다 더 나쁜 수면 패턴을 보였고 특정 측면에서는 원발성 불면증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연구들이 양극성 장애에서 수면 장애가 관에게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수면 장애와 양극성 장애 사이의 잠재적인 양방향 관계를 시사합니다. 수면 장애에서 양극성 장애로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립하지는 않지만 양극성 장애의 경과와 관리에 있어 수면 조절 장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면 조절 장애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질병의 핵심 메커니즘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논문은 정상 대조군보다는 불면증 환자와 더 유사한 기분 안정기, 양극성 환자의 지속적인 수면 문제가 수면 조절 장애가
조울증의 근본적인 측면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제안했습니다. 수면은 기분 안정에 필수적이고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은 과민성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못 자도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밤새 일한 후 우리가 모두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인지기능과 수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지기능과 감정 조절은 장수를 위한 바이오해킹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인지적으로 명확한 상태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지기능 또한 좋은 수면에 크게 의존합니다. 수면과 인지 능력의 중요한 관계를 강조하는 여러 메타 분석 연구들이 있습니다. 워덜-핑크스턴의 메타 분석은 불면증과 인지 수행 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4,53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48개의 연구를 분석했으며 이 전반적인 인지 수행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면증은 주관적 인지 수행, 지각 기능, 작업 기억, 복잡한 주의력, 일화 기억, 그리고 실행 기능의 저하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킨의 메타 분석은 건강한 노인들의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면 매개 변수와 인지 수행 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72개의 독립적인 연구를 포함한 이 분석은 야간의 낮은 불안정성이 더 나은 기억력 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더 짧은 수면 시작 지연 시간이 더 나은 실행 기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논문은 특히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분들은 깜빡깜빡한다며 전보다 안 좋은 기억력을 탓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치매가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환자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깊이 잠을 못 주무시거나 매우 짧은 수면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고 수면을 너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메타 분석은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잘못됐음을 보여줍니다. 노인이 되어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을 바이오 해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에 대해서 나중에 더 이야기할 때 더 해보도록 하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더 뒷받침해주는 워스트의 이 메타 분석은 단 하룻밤의 수면 제한이 졸음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44개 연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에서 6시간으로 제한된 하룻밤의 수면이 주관적인 졸음을 증가시키고 지속적인 주의력을 손상시켜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고 주의력 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노인 환자분이라면 이러한 것 때문에 치매를 걱정하시는 것은 아닌지 혼자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누베리의 포괄적인 메타 분석은 장기적 수면 박탈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학습 후의 수면 박탈이 기억력을 손상시키며 학습 전의 수면 박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절차적 기억 과제가 선언적 기억 과제보다 수면 박탈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메타 분석들은 일관되게 수면이 기억력, 주의력, 실행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 수행 능력 등 다양한 인지 능력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들은 만성적인 수면 문제와 급성 수면 박탈 모두가 다양한 영역에서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수면은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들이 뇌척수액에 의해 씻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글림프계로 알려져 있으며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3월에 발표된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연구진의 획기적인 연구는 수면 중 뇌세포 활동이 뇌로 유체를 밀어넣고 통과시키고 배출시켜 효과적으로 뇌의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진은 뉴런이 소형 펌프처럼 작용하며 동기화된 신경활동이 유체의 흐름과 뇌에서의 노폐물 제거를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소 과정은 특히 슬로우 웨이브로 알려진 서파 수면 동안 활발히 일어납니다. 연구는 뇌파가 수면 중 뇌에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혔으며 개별 신경 세포들이 협력하여 리듬 있는 파동을 만들어 밀도 높은 뇌 조직을 통해 유체를 밀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보스턴 대학교의 이전 연구는 수면 중 뇌척수액이 뇌를 씻어내는 최초의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이 연구는 수면 중에 뉴런이 조용해지고 이어서 혈액이 머리에서 빠져나가며 그 다음 뇌척수액이 리듬 있는 맥동 파동으로 뇌를 씻어내며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의 중요성은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잠재적 영향으로 더욱 부각됩니다. 수면 중 뇌척수액에 의한 뉴런 세척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상태에서 축적되어 신경퇴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사 폐기물과 불필요한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뇌 건강 유지에서 수면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뇌의 자체 청소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적인 청소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모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후 멍한 느낌을 경험해봤고 과학은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수면은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지기능 최적화는 장수를 위한 바이오 해킹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사고와 뛰어난 기억력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좋은 수면은 무엇일까요?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밤에 7에서 9시간의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이 핵심입니다. 바이오 해킹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장수 전략의 핵심입니다. 깊고 편안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음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수면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편안한 취침 루틴을 만드는 것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목욕, 독서, 잔잔한 음악 감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실이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지 확인하세요. 빛을 차단하는 커튼과 방해 빛을 다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안대도 좋습니다. 안대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침실에서는 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수면에는 최고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잠을 자는 것이라는 걸 몸이 미리 알도록 바이오 해킹하는 것이죠. 수면을 위해 어두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의 생체 리듬에 대한 이해에 깊이 풀박혀 있습니다. 이 리듬, 즉 우리의 내부 24시간 시계는 수면과 기상주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리적 과정을 관장합니다. 빛은 이러한 리듬을 외부 환경과 동기화하는 주요 외부 신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눈에 감지되는 빛, 특히 내재적으로 감광성 망막 신경절 세포에 감지되는 빛은 뇌의 마스터 시계인 SCN으로 불리는 시구차상에게 신호를 보내 순환 과정의 시기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어둠은 SCN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방출을 촉진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어둠은 멜라토닌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청색광과 같은 빛 노출은 멜라토닌을 억제하여 잠들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희미한 빛조차도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은 또한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촉진합니다. 수면 중 빛 노출은 수면 구조를 단편화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의 어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방해받는 생체 리듬은 수면 장애, 대사 장애 및 기분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밤의 희미한 빛이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줘 최적의 수면을 위한 어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본질적으로 밤의 빛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은 건강한 멜라토닌 생산과 생체 리듬 정렬을 지원하므로 어두운 수면 환경은 최적의 수면과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바이오 해킹을 통해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숙면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최적의 수면 환경은 깊고 편안한 수면을 보장합니다. 또한 취침 전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이러한 물질은 수면 구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취침 직전 운동은 피하세요. 취침 전 화면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불면증인지 행동치료를 고려해보세요. 이 치료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해킹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트래커, 스마트 조명, 수면 보조제 등을 활용하여 수면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역할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밝힌 여러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수면 무호흡증과 인지 저하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바이오 해킹 전략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전에 이야기했던 운동에도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은 신체 활동과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의 여러 기능이 활성화되어 낮 동안의 활동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 동안에는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가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이는 신체 활동 후의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재건하는 과정인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습니다. 수면 부족은 이러한 회복 과정을 방해하여 회복 속도를 늦추고 근육 성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수면은 신체 활동으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인 염증을 조절하여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을 악화시켜 근육통, 통증 및 부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또한 호르몬 분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동화작용에 필요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습니다. 반면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 후 회복과 근육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신체는 운동 중 근육의 주요 에너지원인 글리코겐 저장량을 보충하며 수면 부족은 이러한 저장량을 고갈시켜 피로와 운동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수면은 반응 시간, 의사결정 및 집중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며 협응력과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협응력, 균형 및 반응 시간을 유지하고 운동 중 피로로 인한 잘못된 자세를 방지하여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근육 성장, 식욕 및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조절에도 필수적이며 수면 장애는 신체 활동 능력 및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수면 중에 조절되며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상승시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과 수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수면은 에너지 보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 에너지를 보존하게 되며 이는 다음날의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의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3년에 발표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신체 활동 수준을 늘리면 짧거나 긴 수면 시간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수면 부족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40에서 73세 성인 92,2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손목 장치를 사용해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7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수면 부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신체 활동 수준을 늘리면 짧거나 긴 수면 시간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신체 활동 후의 회복, 호르몬 균형 유지, 에너지 보존,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과 운동 성과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미국 의사의 바이오 해킹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